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이제 동영상에서 이번에 보신 것처럼 그 어린아이를 양육 어머니가 이렇게 책찍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을 책찍질을 합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좀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하죠. 아마 아이니까. 불을 이렇게 아이를 묶어놓고 지하실에 묶어놓고 불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장면, 바로 엔투원 주인공이 가졌던 어릴 적 트라우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ACE라고 그랬죠. 어린 시절 트라우마. 그래서 어린 시절의 힘든 고통들의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이었는가, 이번엔 그런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막 그렇게 아이들을 지하실에서 책찍질을 하고, 근데 이분이 목사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테이트 목사 부부인데, 좀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목사 부인이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건 그래도 좋은 취지로 했잖아요. 겉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흑인들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폭력에 대한 기억, 이것이 남에게 대한 폭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나쁜 건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상이 나쁜 것이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해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상,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엔투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가족 중에 다 큰 이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 엔투엔에게는 있을 만한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성장한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미숙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부분이에요. 애지간한 동물들은 다 이렇게 완성돼서 태어나죠. 금방 우리 송아지 태어나면 금방 일어나서 깡충깡충 뛰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뱀도 알에서 깨어나면 조금만 있다가 바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물렁물렁하죠? 그건 뭡니까? 뇌가 아직 미성숙했어요. 그러니까 뇌가 더 커지기 위해서 뱃속에서 뇌를 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뇌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물렁물렁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10살 이상까지 뇌가 더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의 과정이 뇌가 막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 단계에서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참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모라면 정말로 행복한 부모고, 그 부모에게 자라는 자녀들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조금이라도 부모가 그런 걸 안다면, 그래서 이런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가정을 꾸리기 전이라면 이런 거를 염두에 두세요. 아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곰이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맹수인데 철저하게 곰이나 호랑이 이런 것들은 다 목의 중심이죠. 아빠는 잠깐 한 두어 주 만났다가 새끼만 임신시키고 아빠는 떠납니다. 그럼 이제 암컷이 아이를 낳죠. 그리고는 새끼를 한 1년, 2년을, 우리 곰 그림 보면 항상 뒤에 새끼가 있죠. 얼마나 그림이 예뻐요. 호랑이도 그래서 한 2년 정도 데리고 다니면 다 엄마가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이제 길을 떠나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삽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긴 세월, 10년 이상, 사춘기, 어떻게 보면 한 20살 정도까지 부모에게 계속 배우면서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발달 과정이라고 하죠. development,
발달적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과정인 것입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단계,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겪어야만이 훌륭하고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의 앤투원처럼 험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ACE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 때에는 이 발달 과정에 왜곡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전체의 인격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자라는 과정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확실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정말 좋은 것을 배울 때에 그 성장 기간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주인공 앤투원은 그런 소중한 발달 과정이 진행돼야 될 어린 나이에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로 이제 어린 시절 너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통과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트라우마도 아프고 고통도 아프지만, 고통은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장시키고 더 건강하게 만들죠. 더 건강하게. 만약에 우리가 역기를 든다 그러면 근육에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육에 고통을 주면서 여기 상처가 생기면서 근육이 더 많아지. 고통은 성장.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지만 어디 해병대 극기 훈련 같은 거 참석해서 막 힘들게, 그거는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그건 고통을 함께 이제 받으면서 남자다워지고 성장되고 또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이런 같은 고통이지만 이거는 성장 이런 게 아니죠. 완전 그냥 사람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트라우마는. 이거는 무슨 뭐 성장이나 더 나은 일을 위한 고통 이런 게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훌륭한 위인들은 보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잘 소화해서 잘 견뎌내고 넘어서서 이것을 의미 있는 고통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높은 과정이고, 또 우리 모두가 늘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걸 잘 견뎌내고 하면 나중에 이제 더 좋은 일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 먼 길이고, 대부분은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정말 고통은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지만, 트라우마는 그 사람에게 평생 상처요 고통으로 남게, 정신과 육체의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앤투원은 이제 이번 주제는 이거, 앤투원이 어릴 적 트라우마들 어떤 걸 겪었느냐. 이제 영화 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는 없죠. 아버지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앤토니 뱃속에 있을 때 죽어요. 그 어머니는 이제 앤투원을 감옥에서 앤투원이 임신이 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이제 앤투원을 임신하고 있다 감옥에서 앤투원을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애가 있을 수 없으니까 보호시설을 보냈겠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 추록을 했는데 애 찾으러 안 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다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아원에 좀 있다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 테이트 목사 집안의 테이트라고 하는 부부에게 이제 입양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좀 사이비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인데, 이 테이트 부부가 뭐 악인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들 테이트 그 부부도 이들의 정신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악한 것이 아닙니다. 흑인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그 고통의 그 선조들의 그 흑인으로서의 그 고통의 트라우마가 이분들에게 남아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가하고, 기본적인 정신은 사랑하니까 입양을 했겠죠. 근데 큰 취지는 좋은 일을 하려고 입양을 했겠지만, 작은 일통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병들었으니까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그 테이트 부부에게 이제 막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이 세 명의 남자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세 명의 남자아이가. 앤투원만 된 게 아닙니다. 제일 큰 아이가 키트, 그 다음 중간 애가 앤투원, 그
그다음에 이제 드와이트 이렇게 이제 세 남자 흑인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되는데 이 키트가 이제 그 하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아이는 완전 오리지널 흑인이고 오리지널 흑인이고 요 아이는 아버지가 백인이고 어머니가 흑인이에요. 그래서 중간 약간 갈색 이제 요 두 아이는 아주 까맣고 요 키트는 이제 약간만 까만 그런. 근데 이 양육 부모가 이 아이를 편애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도 완전한 100% 흑인이거든요. 그러면은 편애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완전한 흑인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흑인이다 보니까 이 백인의 피가 섞인 아이는 얘는 인간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좀 피부가 까맣지 않아서 그런지 더 성숙하고 착해 보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테이트 아줌마는 밖에 나갈 때 이 아이만 데리고 다녀요. 키트만. 그럼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안 때려요. 이 아이는 키트는 백인의 피가 섞였다. 얘는 괜찮은 애 하면서 안 때리고 이 두 아이는 책찍으로 때려요. 여기서 차별이 나오죠. 차별. 정말 우리가 인간이 차별당한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분한 일입니까? 어린 아이도 반드시 느낍니다.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별 속에서 자라나니까 이제 얼마나.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테이트 부인은 니거라고 불러요. 니거. 그러니까 이 니거란 말은 깜둥아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도 깜둥이인데 이건 깜둥이 하는 말은 흑인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자기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컸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한테, 흑인 아이들한테 니거라고 불러요. 가슴 아픈 일이죠. 테이트 부부는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라 테이트 부부도 정신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들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든 부모가 있을 때는 병든 자녀들에게 병든 자녀를 만들 수가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은 책찍으로 이 두 아이를 때리는 지하실에서 때려요. 지하실에서. 아이고 참 때리는 장면 보세요. 얼마나 그리고 이제 때리는 것만 있나? 다음 사진 보시면 불로 아이가 잘못했지요. 너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불로 위협을 주는 같은 지하실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폭력 속에서 이제 이 앤토니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때리면서도 이 키트는 이제 조금 하얗다고 해서 이 아이는 편애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참 정말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들도 이제 그런 희생자인데 이 부모들도 흑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인이니까 노예 생활을 그들의 선조가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책찍에 맞았고 그러니까 노예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백인 한번 되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미워하면서도 저 백인들 나쁜 놈들 미워하면서 속으로는 나도 한번 백인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덜 까만 키트를 편애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이렇게 흑인 시절, 노예 시절에 늘 농장주에게 백인들에게 책찍을 맞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런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 테이트 부부의 분노 조절 장애,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분노를 아이들을 혼낼 때에 분노를 발하고 훈계나 가르침에 그러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책찍으로 아이들을 때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차별, 편견을 스스로 갖게 돼요. 다 그 고통의 씨앗인 것입니다.
저도 그 차별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때, 이런 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선생님들이 차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로, 예를 들자면, 깨끗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너만 그러지 마라. 꿀밤 톡 때리고 말지만, 만약에 더럽고 가난하고 못생긴 아이가, 또 성적도 나쁜 아이가 잘못하면, 출석부 같은 거는 머리를 탁 때리지. 이런 엄청난 편견.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합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러지 않았는데,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저랑 같은 산울림을 참 좋아해가지고 아주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너 우리 집에 가서 산울림 음악 한번 같이 들을래?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이 친구가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애가 잘 사는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 그래. 갔더니 세상에 대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집이 그냥 넓은 거야. 잔디밭이 쫙 있고, 하나의 도시의 그 공원이더라고. 도심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갔더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밥 해줘. 그리고 걔 방에 갔더니 오디오가 쫙, 지금은 다 있지만 옛날에 오디오 없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음반 틀어놓고 막 이제 노래하던 생각이 나는데, 그제서 왜 선생님이 얘를 잘해주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꼭 얘랑 사진을 찍어요. 어디 우리랑 사진 찍으면 선생님, 꼭 우리가 선생님 사진 찍어 이런 말 할 엄두도 못 내죠. 단체 사진만 한 장 찍지. 근데 반드시 선생님이 얘 데려와서 딱 둘이 사진 찍어.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그런 일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 거 모르고 우리가 크기도 하고 알면서도 참고 했지만, 이제 정말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죠. 이런 차별, 자기도 흑인이라 차별을 받으면서 흑인 아이들에게 차별을 이게 뭡니까? 제가 이 강좌에서 강조하는 그 얘기인데요. 악마의 대물림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의 대물림. 분명히 내가 차별을 당하고 내가 맞고 고통 속에 살았으면 내가 그 다음 때는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지금은 그런 면이고 옛날에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나중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은 고통을 자기 며느리에게 주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군대에서 그렇게 선임한테 맞다가 자기가 선임이 되면 똑같이 밑에 후임들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악마의 대물림이죠. 그런 것뿐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한이 맺힌 거 있으면 그거를 내 후대에서는 또 나보다 후배들에게는 그거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악마의 대물림. 어려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폭력을 목격하면서 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마의 대물림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옛날 공부할 때, 우리 대학원,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옛날 대학원은요, 교수와 대학원생은 주인과 노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래서 박사과정은 학교를 옮겨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정말 석사 때 그 교수님이 싫어서, 정말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굽신거리고 때때로 선물 사다 주고, 논문 쓰기 전에 그 봉투 갖다 주고, 이렇게 안 하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논문 쓰라고도 안 해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이런 그렇게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학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교수가 되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밑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또 나중에 자기가 교수가 되면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악마의 대물림이죠. 그리고 최근에 태움이라든가, 우리 뉴스에 나왔죠? 최근에 태움, 간호사들도 말이죠. 그렇게 신참 간호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그러다 한 사람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대물림, 악마의 대물, 자기도 당했을 텐데 적어도 내가 고참이 돼서는 우리 그런 거 없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게 된,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깨우쳐야 되고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에서 악마의 대물림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앞으로 내내 이제 우리 이번 강의 강좌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앤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앤톤 얘기로. 앤톤에게 지하실은 이런 그 책직질과 불로 위협을 당하는 고통의 장소죠. 근데 이 지하실이 이 고통의 장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하실은 성폭력의 장소가 또한 됩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동영상 보셨죠? 이 앤톤의 집에는 네이딘이라고 하는 이제 다 큰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테이트 목사의 부부의 어떤 뭐 하여튼 친척이나 뭐 이렇게 되는 처녀 같아요. 이 처녀가 자기는 뭐 이제 처녀인데 앤톤은 한 5살 정도 됐어. 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장면에 보면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 성폭행하는 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로만, 음향으로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폭행을 이제 당하는데 이제 그런 그 장소가 또 지하실. 그러니까 이 어린 앤톤, 5살 앤톤에게는 이 지하실이 어떤 장소겠습니까? 책찍질 당하는 장소, 불로 공격당하는 장소, 그리고 성폭행 당하는 장소. 참 너무나 가슴 아프지. 정말로 이 어릴 적 그 앤톤이 가졌던 AC 어릴 적 트라우마는 너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정말 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그 어려움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앤톤이 그렇게 복잡한 성격의
그런 어려운 성격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요, 앤투원에게도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동영상 이제 보시면 금방 또 나왔죠. 그 끝부분에 막 이제 이렇게 네이딘이라고 하는 그 처녀한테, 집안 처녀한테 이렇게 성폭행 당하다 막 더 이상 어린아이가 못 견뎌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집이 누구야? 제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앤투원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친구인데 이 제시의 집에 막 가면 제시가 앤투원을 위로해주고 품어줍니다. 단 한 사람 앤투원이가 기댈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 사람만 기댈 사람이 있어도 달라집니다. 거기서 숨을 쉬고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거. 단 한 사람만,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또는 사랑하는 연인, 또는 좋은 신앙의 동료, 누구 한 사람만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링컨도 바로 그 계모가 아버지의 그 모든 단점을 커버해주는 그런 계모가 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링컨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앤투원도 바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제시라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잔인한 장면이라는 요건 뭐 그냥 뺐는데, 제시가 앤투원의 눈앞에서 죽습니다. 이제 갑자기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게 돼가지고 편의점 주인에게 총으로 맞아 죽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왜 그랬는지 막 상세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앤투원의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관통한 피가 앤투원의 얼굴에 튑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엄청난 트라우마네요. 자기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친구인데, 자기가 어려울 때 또는 나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배가 고파서 거리에서 막 이렇게 방황할 때도 이 제시의 집에 가면 밥을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정말로 자기의 위로자가 있었는데, 이 제시가 어느 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아버지 떠났죠. 일찌감치 떠났죠. 어머니 자기를 버렸죠. 그리고 양부 양모가 자기를 학대하고 때리고 책찍질하죠. 거기에 있는 또 여자 네이딘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린 앤투원을 성폭행하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제시라고 하는 동료가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는데, 이 친구까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앤투원에게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상 상실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불안, anxiety 이런 거 불안이 그 앤투원의 마음에, 그리고 또 누구를 보더라도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열라고 하면 또 떠날 텐데 하고 자꾸 닫습니다. 내 마음을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꾸 폐쇄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영화에 그 어려운 상징 하나 카우벨이 나옵니다. 카우벨. 소 방울이잖아요. 소목에 딸랑딸랑한 방울. 이건 뭐냐면 우리 동영상에도 제가 슬로우로 보여드리는데 거기 나왔을 거예요. 카우벨은 뭐냐면 편의점 문이 열리면 우리 가게에 딸랑딸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주인이 이제 손님이 온 줄 알죠. 그 편의점 딸랑하는 문소리, 여기서 친구 제시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제시가 죽었을 때 이 편의점 문을 열고 도망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편의점의 벨소리, 딸랑거리는 이 방울 소리만 들으면 그것만 연상하면 이 트라우마가 크게 그냥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힘든 어려움을 앤투원이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제시가까지 죽는 거에 대해서 앤투원은 정말로 이제 힘든 그런 이제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정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아픔이 있는 거, 이거 힘든 거 맞지만 이렇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어떤 계기를 만나면 이런 어려움이 활성화가 덜 되고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앤투원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요소가 있고요, 요인이 있고 요인 요소가 있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활성화에서 활성화시키는 배경이 없으면 이 요인들이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요소가 이제 활성화된 요소가 이제 자꾸 생겨나게 되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엔트원은 그러면 다 이뤘느냐? 친구 제시까지 떠났으니까. 그렇죠, 다 이뤘죠.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바로 닥터 데이븐포트, 이 영화의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죠. 엔트원을 치료하게 되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 군대의 그 군의관, 그러면서 그 정신과 전문의 이런 그 데이븐포트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정신과로 엔트원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부모처럼 엔트원을 품어주게 되면서 엔트원에게 힐링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트원도 결국 다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이지만 결국은 그 절망의 끝은 반드시 클로즈드, 닫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는 것이죠. 오픈. 그러니까 이런 많은 트라우마와 절망에 불구하고 결과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의 뒤가 열려진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이 영화의, 그거를 우리는 얘기해 주려고 해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미래 연구가들이 있죠. 무슨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이런 작품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바라볼 때 클로스로 바라보려고 하는, 닫혀진 미래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려진 미래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려진 미래로 바라보기를 항상 얘기하고 주장을 하죠. 어떤 어려움에서도 조금만 노력하고 포인트를 바꾸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더 많이 배우고 깨달으면 반드시 열려진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거 얘기를 이제 해봅니다. 제가 엔트원 이야기를 이 강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한번 그림에 보시면, 그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나 드라마는 항상 극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가 더 크고 힘들게 표현이 됩니다. 영화는 항상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되니까. 그런 극적이거나 엄청나지는 않다 해도, 혹은 때로는 한두 사람이 드라마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쨌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비슷한 처지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볼 수 있죠.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사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가진 상처를 조명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뭔가 소중한 깨달음이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야를 조정해 볼 수 있다. 사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엔트원과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혹은 전혀 그렇지 않건 간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영화를 생각하듯이 엔트원이라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과 연관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해해 볼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라고, 다음 문장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쓴 글인데요. 왜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써봤어요. 왜? 항상 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Why? 이상한 행동, 이해 못한 행동을 우리가 접할 때 저 사람 왜 그럴까? 왜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행동만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돼, 이제 상종을 말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포근하게 내가 감싸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왜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시간은 마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을 경험해온 나는 이상하거나 좀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저 사람 뭐야, 저 자식 정말 나쁜 머시기네 라고 이렇게만 투덜대지 않게 되더라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쁠까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을 경험해온 나는 좋은 사람을 보면 그냥 저 사람 정말 좋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감탄만 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마음이 건강해. 아니면 정말 좋은 부모님을 모셨구나,
또 성장 과정을 잘 보냈구나. 아니면 때로는 힘든 과정이었었는데 중간에 이 앤토니 피셔처럼 어떤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렇게 변했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를 붙여보면 좀 더 너그러워짐을 느낍니다. 외를 붙여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외를 붙여보면 좀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그만큼 안 됐을 때 고맙고, 또 나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감사, 또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감사,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외를 붙여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나를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빠, 뭐 싫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고 감쌀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외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앤토니 피셔라는 극 중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외에 대한 폭을 넓혀가게 된다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도 더 넓어진 시야를 또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